자,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바로 글로벌 시대와 국제회의 매너. 글로벌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러 나라와 교류하게 되고 또 국제회의에 참가할 기회가 많아진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글로벌 국제회의에 참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많아진 글로벌 시대를 맞아서 어떻게 그 국제회의에 말하자면 좋은 태도를 보이고, 그래서 저 사람은 한국에서 왔는데 참 참하다, 실력 있다,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또 그렇게 잘 참가를 해서 우리의 국익을 높이고 우리의 국격을 높이는 것, 이런 걸 어떻게 하면 되는가? 오늘 그런 대로 제가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 국제회의에 효율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가? 이걸 제가 좀 곰곰이 연구를 해서 아마 이런 과목을 제가 이제 외교관들한테도 가르치고 또 지금은 국립외교원이 됐습니다만 전에 있던 이름인 그 외교안보연구원에서 주로 이런 거를 이제 집중적으로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제회의가 뭐고 또 국제회의의 본질, 그다음에 이 국제회의가 제가 이제 앞으로 살피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큰 목적은 의사결정, 어떤 의안에 대해서 결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또 각기 갖고 있는 그런 그 견해의 교환, 그다음에 뭐 정보의 교환, 이런 게 이제 목적인데, 그거 할 때 어떻게 국제회의가 진행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 살피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그동안 좀 모르고 있었던 게 뭐냐면 국제회의에서는 많은 의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의제를 다룰 때도 말하자면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이 있다는 건 뭐냐면 우선순위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거는 좀 일찍 다뤄줘야 되고 또 어떤 거는 그 다음에 다룰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이 바로 제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건데, 이게 바로 제안의 종류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순서가 있다는 것, 그걸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인데, 그 마지막으로 자, 국제회의 가면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뭘 하면 마지막으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투표 방법에 뭐가 있고 또 그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가, 이걸 좀 살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좀 시간이 남을 경우는 자, 국제회의라는 거는 나중에 말하자면 문서로 기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국제회의 문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요거에 대해서 한번 좀 시간 나는 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프로그램이 뒤로 간다 그래서 자, 국제회의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국내 회의건 국제회의건, 첫째 뭘 하냐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갖다가 검토 토의하고, 그래서 영어로 말한다면 review and discuss, 검토하고 논의한다 이 말이죠. What has happened? 과거에 일어났더니 과거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검토 토의하고, 두 번째는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며 decide what to do next, 다음번에 뭘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결정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를 합의하는 것, 즉 agree how to do this, 그 결정사항을 어떻게 할 건가, 이행할 건가, 이걸 논의하는 것이 바로 국제회의의 기본 성격입니다. 그래서 국제회의는 본질적으로 이 세 가지, 즉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검토 토의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며 또 그 결정한 것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를 합의하는, 그걸 말하자면 순환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결국 국제회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국제회의는 이렇게 순환적 성격을 띱니다. 즉 먼저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갖다가 보고하고, 그 다음에 또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할 일을 갖다가 디사이드하고, 그 다음에 그 결정된 사항을 어떤 식으로 이행할 건가, 그럼 그 다음에 가서는 그 다음번 만날 때는 또 이때 이행된 것이 어떻게 말하자면 이행되는가를 또 보고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순환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의는, 국제회의도 국내 회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모든 회의는 이런 순환적 성격을 갖는다 하는 것이 본래 말하자면 성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국제회의에서는 이 의장이 땅땅 이제 어떤 결정사항을 내면 두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의사봉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장이 이걸 많이 두드리죠. 이걸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한국말로는 의사봉이지만 영어로는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게블이라고 합니다. G-A-V-E-L, 게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사진을 한번 찾아보세요. 깨불이라고 그러고, 또 제가 많은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또 의장도 몇 번 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서는 아주 몇백 명이 모이는 큰 회의에서, 지금 이제 우리 유엔 사무총장도 한국 분이고 그래서 그런 기회가 많습니다만 과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극 조약에 관계된 회의에 호주에 가서 의장을 2년간 했습니다. 물론 회의할 때마다 한 2주씩 합니다만 거기서 기념으로 이걸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쇠로 여기 제 이름을 쓰고 이제 이런 의사봉을 만들어 줬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국제회의에 한번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도 한번 이 의사봉을 두드려가면서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안의 종류는 주제안이 나온 다음에 2차적 제안이라고 나옵니다. 2차적 제안인데 2차적 제안이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충 또는 보조 제안입니다. 이게 영어로 이제 subsidiary motion. 그 다음에 우선 제안은 privileged motion. 그 다음에 세 번째가 incidental motion, 부수 제안입니다. 자, 제가 여기 모션이라고 해서 제안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제안을 외교부하고 국회에서는 뭐라고 번역한다고 그랬죠? 동의. 그래서 이거를 보충 제안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보충 동의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우선 제안도 우선 동의, 그 다음에 부수 제안도 부수 동의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동의가 한자로 쓰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한자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제안이라고 쓰는 게 맞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2차적 제안 그 세 가지가 있는 것 중에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충 제안은 주 제안의 내용과 본질의 변화를 주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우선 제안은 주 제안의 내용의 변화를 주지 않으나 회의 진행 절차에 영향을 미치는 제안입니다. 네? 이게 이제 휴식 같은 거, 네? 이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부수 제안은 회의 시 부수적으로 원래 정상대로 운영하면은 괜찮은데 여기 그냥 뭐 담배 피는 문제를 하고 그러는데 북한 대표가 뭐 한국의 방공법이었다든지 보안법이었다든지 이런 의제와 관계없는 거 하면, 그러면은 이 토의가 말하자면 방해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런 걸 중지시키시오 하는 게 바로 이런 부수 제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쓰이는 뭐 우리 한국말로 회의할 때는 긴급 제안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포인트 오브 오더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거는 회의 의제와 관계없이 다른 걸 해서 자꾸 회의 진행이 방해를 받을 때, 이게 이제 부수 제안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많이 쓰는 이 보충 보조 제안에 어떤 것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의제 본질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설과 토론의 중요성. 그래서 국제회의는 사실 말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하려면 진짜 영양가 있는 소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런 남을 설득하고, 그래서 남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런 대표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회의 참가의 필요 덕목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존 카프만 교수라는 사람은 회의 외교론이라는 책에서, 자, 국제회의에 참가하려면 이런 덕목이 필요하다. 그래서 진실성과 정직, 정확성, 침착과 냉철, 참을성, 겸손, 열정, 그다음에 적응성, 그다음에 조직에 대한 충성심,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이 한국을 대표해서 나가는데 한국을 위하는 얘기는 안 하고 자꾸 뭐 말하자면 다른 얘기만 하고 이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기관, 꼭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속된 기관에 대해서 충실히 대변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용기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제 의안을 토의하고 있는데 그 용기가 없어. 내가 영어를 잘못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좀 창피를 주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박또박 영어를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회의 참가하는 중에 인상받았던 게, 일본 대표들도 사실 영어를 제대로 잘 못해요. 그런데도 어느 걸 투표한다고 그러니까 일본 대표가 손을 발음도 잘 안 하더니 일본식 발음으로 Mr. Chairman, 일본식 발음으로 I didn't receive instructions from Tokyo yet. 그런단 말이에요. 도쿄로부터 아직 인스트럭션, 훈련을 못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때까지 연기해달라 이 말이죠. 그거 정확하게 발음이 어눌하지만 명확하게 전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장이 할 수 없이, 일본이야 뭐 경제력으로 2, 3인이기 때문에 그거 안 들어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연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을 또박또박 발음이 서툴더라도 명확히 해야 된다 이 말이죠.